안녕하세요. 평촌서울의병원의 김준배 원장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잘못된 상식들. 왜냐면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제가 하루 종일 진료를 예를 들어서 한 100명을 본다고 치면 한 5, 60명은 똑같은 얘기 하세요. 옆집 아줌마가 하지 말라 그랬대요. 옆집 아줌마는 많이 걸으라 그랬대요. 그래서 많이 걷고 왔대요. 자, 그럼 저는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고 다니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거예요. 동네 옆집 아줌마가 이상한 얘기하면 이 영상 보여주세요. 제일 흔하게 하는 얘기 제가 4가지 뽑아봤어요. 자, 첫 번째, 무릎 아프다 하고 옆집에 인사 가면 너 그거 퇴행성 관절염이야. 병원에 가면 약만 줄 테니 그냥 내가 시킨 대로 많이 걷자. 실제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데 그런 얘기 들으시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근데 그분 경험에 무릎 아픈 거 퇴행성 관절염이니까 나는 걸었더니 좋아. 그분 경험 따라가면 나는 그 병이 아니면 더 아플 수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 아닌 다른 이유로 무릎이 아픈 분들도 꽤 많으시잖아요. 건염, 인대, 염좌, 또 연골 손상, 연골판 손상, 무릎 주변에 혹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검사 쭉 하고 퇴행성 변화 하나도 없어요. 건강하고 무릎 괜찮아요. 그냥 잠깐 염증 지나가는 거니까 약 먹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러면 퇴행성 진짜 없어요. 이러세요. 오랫동안 무릎이 아프시면 그냥 당연히 퇴행성 관절염이겠거니 포기하지 마시고 오셔서 정확히 진단받고 거기에 맞게 치료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아주 흔히 얘기하시는 거. 이분은 이제 퇴행성 관절염 초기가 맞아요. 진단을 받았어. 제가 약을 처방하면 약 먹어야 돼요? 왜요? 좀 느낌이 안 좋아요? 왜요? 그러면 옆집 아줌마가 약 먹지 말라던데. 이제 화가 올라오죠, 저는. 약을 왜 먹지 말라고 하나요? 여쭤보면 그 약은 몸에 안 좋고 일시적이야. 그러니까 먹지 마. 이랬대요. 제가 답을 해볼게요. 설사를 해요. 그러면 설사 멈추는 약 먹죠. 그 약 일시적이잖아요. 자, 약 중에 일시적이지 않은 약이 어디 있어요? 통증이 초기에 있을 때 이거를 방치하면 염증이 심해지고 통증은 심해지니까 운동량 줄고 무릎 구부정해지고 나쁜 길로 간다 했잖아요. 자, 거기서 끊어주는 게 약이에요. 그게 왜 잘못된 거예요? 그럴 때는 약을 써야죠. 자, 약에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진통제가 있고 소염제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소염 진통제예요. 소염 효과가 나면 통증은 당연히 따라서 줄어요. 그래서 이름이 소염 진통제예요. 자, 반면에 무슨 약이 있냐면 진통제가 있어요. 이거는 소염 효과가 아니라 정말 그냥 아픈 것만 감추는 약이 있어요. 암 말기가 되셔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치료 방법도 없고 고통만 줄이는 것이 유일한 치료일 때 쓰는 약들. 그런데 이런 진통제를 퇴행성 관절염 안심한 분한테 쓸 리가 없잖아요. 소염 진통제는 관절염 치료에서 반드시 필요한 아주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약 먹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한테 같이 오세요. 세 번째 잘못된 정보. 자, 이제 주사를 맞으시라고 하면 싫다는 말은 안 하시고 주사요? 말을 흐리셔. 누가 나쁘다고 했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옆집 아줌마가 병원에 가서 주사 맞지 말라 그랬대. 주사는 연골을 다 녹이고 망가뜨린대. 그럼 제가 이제 대묻습니다. 그런 주사를 놓는 저는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놓고 있습니다. 주사에는 종류가 다양해요. 연골 주사도 있고 또 인대 강화 주사라는 표현도 쓰시고 아주 다양한 주사들이 개발돼 있어요. 근데 이제 뼈 주사라는 거 있으십니까? 뼈 주사라는 게 뭐냐면 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걸 주사를 쓰는 거예요. 연골이란 것이 약간 이렇게 탄력이 있고 압력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약이 자주 사용되면 연골이 너무 딱딱해져요. 경화가 돼요. 연골이 더 빨리 닳을 수 있고 나빠질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에 맞습니다. 이제 과거에 사실은 병원이 많지 않던 시절 사실 그 주사가 너무너무 효과가 좋으니까
그냥 그 주사 맞으러 많이 왔다고들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시절이 있지만 지금은 그런 곳이 없다고 봐요. 거의 없습니다. 모든 주사가 뼈 주사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뼈 주사라 할지라도 정말 잘 설명을 들으시고 나한테 꼭 필요하다면 1년에 한 2번, 3번까지는 써도 무방하다. 그 다음에 뼈 주사가 아닌 주사들은 적절하게 쓰면 너무너무 좋은 치료다. 네 번째, 마지막. 이분은 이제 엑스레이상에서도 사기, 연골이 뭐 다 마모가 돼서 연골이 전혀 없고 다리도 V자로 완전히 비었고, 자, 이런 분들은 약이랑 주사 효과 없어요. 심한 사람들은 뼈까지 변형이 생겨요. 나중에 수술할 때 저희도 더 어렵게 수술을 하게 되고 결과도 그만큼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 수술이 필요한데 수술하세요 그러면 또 나오시죠. 이 옆집 아줌마 나오셔가지고 수술하지 말라 그랬대. 버틸 때까지 버티라 그랬대. 제가 그럼 여쭤볼게요. 버틸 수 있으세요? 그럼 못 버티는데. 버티는 게 어디까지 버텨야 되느냐의 문제죠. 자, 무릎이 안 펴지거나 자전거도 타야겠고 걷기도 해야겠고 뭐 수영, 아크로빅도 해야겠는데 그걸 못하게 아파. 자, 그러면 수술할 때가 되신 거예요. 아파서 운동 못하는 것보다 수술해서 고치고 운동하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겁내시다가 수술을 해서 결과가 좋아지면 표정이 바뀌어서 오세요.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진작 할 걸. 옆집 아줌마의 말 때문에 너무 참았다. 그분은 지금 헬스 다니시고 수영 다니시고 전혀 못했던 분이 그러면서 살이 빠지시고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여행 못 갔는데 여행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우울증도 해소되시고 약도 해봤고 주사도 해봤어. 그래도 아파. 자, 그러면 수술하셔서 아까 말한 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뼈에 능통한 강남 YK병원 골통의사 윤재웅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선택 인공관절 수술 vs 줄기세포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양대산맥이죠. 이게 이제 어떤 건지를 먼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인공관절 참 이거 뭐 말씀을 이제 간략하게 드리면 뼈가 너무너무 많이 닳았을 때 그 부분을 이렇게 다듬어내고 소켓을 씌우듯이 이렇게 씌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줄기세포 시술은 그것보다 조금 덜 닳았을 때, 또 국소적으로 닳았을 때 망가진 부분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서 자극을 줘서 그 부분에다가 제대혈이라든지 자가연골을 배양해서 집어넣기도 하는 시술을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질문이 이제 나오죠. 줄기세포는 나이 든 사람은 재생이 잘 안 된다는데, 물론 젊었을 때는 여기 입안에 이렇게 혓바늘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도 그냥 하루만 지나면 나는데 지금은 나이 들어서 그런지 이게 하나 생기면은 일주일, 2주일 그 주위에 그냥 막 이사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생리적으로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당연히 재생이 조금 덜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50대라고 반드시 재생이 잘 되고 80대라고 재생이 반드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수술을 했던 줄기세포 수술을 했던 그 80대 할아버지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걷는 연습을 하신다고 이렇게 딱 걸어가시는데 우리 이제 60대 개똥이 엄마가 이렇게 딱 옆에서 보고 있어요. 열심히 봅니다. 걷는 거를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저 80대 저 할아버지는 나보다 조금 더 잘 걷는 것 같은데요. 나이가 좀 있는데 조금 잘 걷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랬죠. 아니, 저 할아버지가 본인보다 훨씬 좋으세요. 그랬더니 뭐가 어이 말이 되냐고. 내가 지금 저분보다 지금 20살 넘게 젊은데 어떻게 저분이 더 좋냐고.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반드시 나이가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또 거기다 이제 줄기세포를 잘 안 하시는 선생님들은 나이가 많아서 재생이 안 돼. 더 나아가서는 줄기세포 자체가 재생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효과가 없으면 괜히 하겠어요? 그게 이제 비용이 싼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줄기세포를 하고 이런 것들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어요. 줄기세포를 했는데 예를 들면 연골이 닳아져 있고 안 좋은데 오다리까지 같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너무 넓게 망가져 있는지 국소적으로 망가져 있는지 위치가 앞인지 뒤인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 또는 방울상 연골이 중간에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데 그 연골이 손상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관절 연골만 달아져 있는지 아니면 근력이 받쳐주는지 경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요소들에 대해서 환자 셀렉션을 잘 하고 수술을 정말 잘 하면 굉장히 환자의 만족도가 높은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인공관절 수술은 2주면 퇴원을 한다는데 줄기세포 시술은 최소 2달 이상 목발을 짚어야 하나요? 인공관절 수술은요. 보통 2주에 이제 실밥을 뽑죠. 그리고 한 3달 정도는 불편하다고 해요. 차이는 있지만 2달, 3달 정도는 아유 아파 불편해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바로 디딜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근데 줄기세포 시술을 하게 되면 상처는 거의 없는데 줄기세포를 심었을 때 그 줄기세포가 자라나와서 단단하게 만들어지기까지의 시기가 필요해요. 그 시기에 자꾸 딛고 다녀버리면 그게 쓸려 나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체중 부하를 좀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1달에서 2달 정도 목발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만약에요, 이 무릎에서 앞쪽에 줄기세포 시술을 한 경우 체중 부하하고 상관이 없는 부위에 만약에 줄기세포 시술을 한 경우라면 체중 부하를 다 해도 됩니다. 딛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오히려 구부리는 거를 제한해서 앞쪽이 꽉 눌리는 거를 막아주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위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잘 판단을 해서 그거에 맞는 활동을 제한을 할 수도 있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요. 줄기세포 시술을 할 때 다리 교정도 같이 해야 하나요? 오다리가 없으면 오다리 교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보통 줄기세포 시술을 할 때 오다리 교정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제가 모형을 보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저번에 방울상 연골을 설명을 드렸을 때 잠깐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내가 안쪽으로 이렇게 디뎌지면서 연골이 찢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했어요. 이게 더 심해지게 되면 관절이 닳아지게 되죠. 근데 이렇게 안쪽이 계속 닳아져 있는 경우에 여기다 줄기세포 시술을 열심히 했습니다. 수술이 잘 됐어요. 근데 체중을 계속 이쪽으로 이렇게 딛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망가질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다리를 교정을 해서 관절이 안 디뎌지는, 내가 줄기세포를 시술을 했던 게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는 거를 같이 해주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같이 해줘야지만 줄기세포 시술을 했던 것들이 잘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질문. 줄기세포 시술 비용이 너무 비싸요. 여기 큰 문제긴 하죠. 이게 지금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일례를 들어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줄기세포 시술은 못합니다. 줄기세포 시술을 하고 나서요, 인공관절 수술은 가능하죠. 한 단계를 더 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한 단계를 더 두는 거에 가치를 어느 정도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줄기세포를 해서 만약에 어느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를 벌고 그걸로 돌아가실 때까지 잘 쓰게 만든다 그러면 굉장히 가치가 있고요. 설사 줄기세포를 해서 조금 망가진다 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에 버는 거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두느냐에 따라서 환자분들이 이게 비싸냐 안 비싸냐 이거를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공관절은 무조건 아껴야지만 돼요. 내가 막 이거를 함부로 쓰면 안 되고 무조건 모셔서 써야지만 오래 가는 거거든요. 줄기세포 시술은 하고 나서 또 줄기세포 또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 시술이라는 거는 내가 편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두는지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잘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두 다 또 줄기세포를 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다 망가졌어요. 재생을 하려면 모든 거를 재생을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비싼 돈을 줘서 목발을 오래 짚어서 계속 아플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다듬어내고 인공관절 해버리는 게 맞습니다. 인공관절 하는 병원만 가면 다 인공관절만 하라 그래요. 줄기세포 하는 병원만 가면
전부 줄기세포만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공관절하고 줄기세포를 다 하는 병원에 가게 돼서 이 환자가 어떻게 안 좋고 어느 정도가 베네핏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상황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환자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음은요. 줄기세포 시술이 실패하거나 오래 유지가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이거죠. 우선 수술을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돼. 정말 잘해야 돼요. 이건요. 기본입니다.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서 제가 정말 이거는 먼저 강조를 하고요. 잘했다는 가정하에서 이분이 줄기세포가 잘 안 자라고 생착이 잘 안 돼서 잘 안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자랐는데 이분이 막 쭈그리고 앉고 막 농사일하고 막 이렇게 막 힘들게 일하시다가 한 3, 4년 정도 있다가 다시 망가져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건 조금 달라요. 만약에 이분이 잘 자라지 않는 사람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또 할 이유는 없어요. 어차피 안 자랄 거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통은 그냥 인공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전체 인공으로 가든 아니면 부분 인공으로 가든 이렇게 환자에 따라서 가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환자분께서 줄기세포 시술을 했는데 본인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다시 망가졌다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 열심히 아껴 쓰세요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잘하느냐 그리고 환자분들이 어느 정도 재활이나 이런 것들에 협조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당신의 선택, 이제 인공관절, 줄기세포 요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최대한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알아듣기 쉽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골통의사 윤재영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석의 척추88TV 이경석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많이 물어보시는 게 외래에서 무릎 관절염 있을 때 운동하세요 하는데 어떻게 운동하냐고, 무릎이 아픈데. 그래서 무릎 관절염이 심하게 있는 분들 해야 될 운동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운동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한 여러분의 속 시원한 해답을 드릴 운동 전문가, 우리 또 얼굴 보면 약간 둘리의 또치 우리 김민성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고향이 어디라고? 전라남도 목포입니다. 그래서 막 사투리가 나온다고 막 걱정하시던데 막 써버려도 돼. 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무릎에 좋은 스트레칭과 운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에 좋은 스트레칭 두 가지 동작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근육으로 앞쪽에 있는 근육, 대퇴사두근 근육을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손으로는 벽을 짚어주시고요. 다른 한 손으로는 발 등을 잡아주세요. 발 등을 잡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게 천천히 부드럽게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스트레칭을 20초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허리가 너무 과하게 펴지면 허리 통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배에 살짝 힘을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허리가 제쳐지지 않도록 당겨주시는 겁니다. 다음은 반대쪽 다리를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손으로 벽을 잡아주시고요. 한 손으로는 발 등을 잡아주시고요.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게 천천히 당겨주세요. 두 번째로 할 스트레칭은 허벅지 뒤쪽에 있는 슬개근이라는 근육을 스트레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은 누워서 해야 되는데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고관절을 90도로 구부려 주시면 됩니다. 구부려 주신 상태에서 양손을 무릎 뒤쪽을 잡아주시고요. 발목을 살짝 올려주신 상태에서 천천히 무릎을 펴주시면 됩니다. 다리가 안 올라가시는 분들은 올릴 수 있는 데까지 올려주시고요. 머리가 앞으로 들기보다는 편하게 뒤로 계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반대다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고관절을 90도로 구부려 주시고요. 양손을 무릎 뒤에 잡아주세요. 그 후 발목을 살짝 올리신 상태에서 무릎을 펴실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펴주도록 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관절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데까지 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무릎에 좋은 근력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작은 두 가지 동작인데요. 둘 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켜서 무릎을 안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준비물은 수건이겠고요. 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이 수건을 무릎 뒤에 넣어줍니다. 무릎으로 수건을 지그시 눌러주면서 무릎을 펴주시는데요. 무릎을 펴주실 때 발목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 상태로 10초씩 10번 5세트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허벅지에 힘이 들어갔다면 운동을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음은 반대다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누우신 상태에서 수건을 지그시 누르실 때 무릎을 최대한 펴주시고요. 발목을 살짝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자, 이렇게 10초 동안 누르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근력 운동을 하겠습니다. 바로 누워주신 상태에서 발목을 바깥쪽으로 돌려주세요. 돌리신 상태에서 발목을 살짝 올려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다리의 각도를 30도 정도 올려줍니다. 이 상태로 10초씩 10번 5세트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허벅지에 힘이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다리를 높게 올리실 경우 다리 운동이 되지 않고 허리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리를 높게 들지 않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쪽 다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을 바깥쪽으로 최대한 돌려주시고요. 발목을 살짝 올려주세요. 그리고 각도는 30도 정도 들어주시면 됩니다. 10초를 하신 후에 다시 천천히 내려주시고요. 쉬는 시간은 5초면 충분합니다. 왜 허벅지 근육을 키워야 무릎에 좋은 건가요? 근육의 기능 중에 하나가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허벅지 근육이 무릎 관절을 상하 좌우로 감싸고 있고요. 무릎에 충격을 받을 경우 1차적으로 허벅지 근육이 그 충격을 흡수하고 나서 무릎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벅지 근육이 강할수록 무릎에 무리가 덜 가게 됩니다. 혹시 무릎에 안 좋은 운동이나 자세는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고 하고 계시는 스쿼트인데요. 스쿼트는 좋은 운동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올바른 자세로 했을 경우는 정말 좋은 운동이지만 잘못된 자세로 했을 경우는 정말 안 좋은 운동이 바로 스쿼트입니다. 허벅지가 아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계단 내리기 또한 좋지 않은데요. 계단을 내려가실 때 체중의 5배 정도가 무릎에 실리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경사가 심한 곳이라든지 등산 또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릎은 구부리면 구부릴수록 무릎 압력이 올라가는데요. 압력이 올라갈수록 연골 손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무릎을 과하게 구부리는 동작, 쪼그려 앉기나 무릎 꿇고 앉기, 양반다리, 다리 꼬기는 좋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셋 재활학과 원장, 재활학과 전문의 재활 필라테스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고은입니다. 자, 무릎 운동하면 우리 스쿼트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관절염이 있고 이렇게 운동을 잘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스쿼트 운동이 굉장히 부담이 되고 오히려 하고 나면 아프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우리 무릎 통증에 허벅지 근육 운동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무릎 통증에는요, 허벅지뿐만 아니라 발목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내 엉덩이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지가 이 통증을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은 이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발목 그리고 엉덩이 근육까지 잡아서 통증을 한 번에 싹 시원하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번 운동은 저희가 Q세트라고도 하고 이제 대퇴사두근 운동인데요. 이제 무릎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근육입니다. 자, 이렇게 무릎 오금을 폈을 때 이렇게 이 위치에 수건을 말아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준비 자세는 다리를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자, 숨 마시고 내쉬면서 마찬가지로 복부에 힘을 딱 주신 상태에서 뒤꿈치를 쭉 미끄러지듯이 밀어서 수건 쪽을 오금으로 꽉 눌러주면서 다리를 들어주세요.
만져보시면 허벅지에서 단단하게 힘이 와요. 자, 이 상태로 5초 유지하셨다가 다시 쭉 돌아오실게요. 저희는 앉아서 하는데요. 불편하신 분들은 누워서 하셔도 됩니다. 다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발을 미끄러줄 때는 엉덩이에서 좀 자극이 오고요. 쭉 뻗었을 때는 허벅지에서 힘이 옵니다. 이 상태로 5초 유지하시고요. 나 이거 하는데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힘을 너무 무릎 관절에만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보다는 엉덩이로 밀어서 전체적인 이 허벅지 골고루 힘이 들어가시게 해주셔야지 무릎에만 압력이 가진 않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동작을 자 5번씩 좌우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요, 조개 운동이에요. 자, 이 수건을 우리 머리 밑에 놓을까요? 이렇게 받쳐주시고요. 아래손은 앞에 두시고 윗손은 이렇게 허리를 잡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허리를 우리가 아래로 이렇게 받고 하면 운동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살짝 긴장감을 주셔서 척추는 일자로 그리고 양쪽 허리의 라인이 같아지게 만들어주세요. 자, 어깨와 골반을 일자를 만들어주시고 뒤꿈치까지 일자를 만들어주시고 무릎은 굽혀주시는데요. 우리 무릎 통증을 지켜주는데 가장 중요한 근육이 또 중둔근이기 때문에 이 중둔근 운동을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자, 이 자세에서 숨을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를 수축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든 상태에서 고관절 부위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내 다리가 무릎이 올라가서 마치 조개입이 열리듯이 벌어지는 운동이거든요. 엉덩이의 힘으로 여는 거예요. 무릎보다는 움직임이 엉덩이에서 시작된다 생각하시고요. 자, 이때 아래쪽 다리로는 바닥을 눌러주시고 뒤꿈치를 꽉 조이면서 열어보세요. 자, 이 상태를 유지했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준비하시고 내쉬면서 복부 수축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코 잡으시고 자, 내가 손으로 허리를 꽉 잡아주시면 오히려 내 몸통이 흔들리지 않는 게 느낌이 나거든요. 열렸다가 다시 천천히 돌아오실 거예요. 자, 이 운동에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막 많이 여는 게 높이 많이 벌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허리를 딱 고정을 하고 이 움직임이 고관절에서 이 중둔근의 힘으로 이렇게 열렸다가 내려오는 거를 느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동작은 10번씩 좌우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운동은 앉아서 하는 허벅지 운동인데요. 앞벅지 운동입니다. 자, 이번에는 의자에 앉은 채로 이제 척추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자, 이런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준비해 주시고요. 엉덩이를 끝까지 붙여서 앉아주세요. 근데 시작 자세부터 허리가 이렇게 굽혀져 있어서 구부정하게 하시면 안 되시겠죠? 자, 허리는 이렇게 손이 2개 정도 들어갈 정도 이렇게 커브를 유지를 해주시고요. 의자 아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잡아주시고 시작을 하실게요. 자, 숨을 내쉬면서 복부 살짝 수축하면서 우리 허리 모두 전체에 긴장감을 좀 주신 상태에서 다리를 앞으로 쭉 뻗어주시고 이 상태로 5초 유지해 주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내려오시고 다시 한번 숨 마시고 내쉬면서 후 다리 뻗어주세요. 허벅지 앞쪽 전체에 골고루 힘이 딱 들어가도록 유지를 해주시고요. 자, 이때 너무 힘 주신다고 이렇게 어깨 이렇게 목에 너무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운동하시고 나서 아프실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상체에 힘을 좀 빼시고 그다음에 허벅지 쪽에 힘을 딱 유지하시도록 하실게요. 이 동작은 다리를 뻗는 동작을 5초를 유지하고요. 오른쪽, 왼쪽 각각 10번씩 해주세요.
이번 동작은 발목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동작인데요. 이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렸다가 하는 동작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좀 실수를 하시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꺾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꺾이지 않게 천천히 일자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팔을 뻗었을 때 대충 이제 조금 손이 닿는 위치 정도의 의자를 두시고요. 발은 골반 넓이로 벌어주세요. 자, 너무 발끝이 돌아가거나 안으로 모이지 않게 11자를 만들어 주시고요. 자, 우리 마찬가지로 척추를 탁 배어를 만들어 주셔서 내 키가 커지는 방향으로 허리를 먼저 딱 세워 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숨 마시고 내쉬면서 복부랑 엉덩이에 딱 힘을 주면서 발 가운데 아치가 내 무릎으로 쑥 올라오는 느낌으로 자, 올라가실게요. 올라갔다가 발목 꺾이지 않게 다시 천천히 내려오시고요. 다시 한번 마시고 내쉬면서 후, 복부랑 엉덩이에 힘 딱 주시고 내 몸이 더 커지는 느낌으로. 이때 가능하시면 몸도 일직선을 유지해 주세요. 만약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갔다가 내려가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전체 몸에 힘을 딱 줘서 이렇게 그대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려오는 게 좋습니다.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올려주시고 다시 천천히 내리시죠. 자, 이번 운동은 3포인트 운동인데요. 자, 발목에 다이나믹한 균형감을 훈련하는 운동이에요. 자, 의자를 옆에서 이렇게 자, 잡아주시고요. 너무 세게 잡지 마세요. 살짝 이제 보조하는 정도고, 자, 두 무릎을 살짝 굽혀주실게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발을 앞쪽 12시 찍고 돌아오시고, 그 다음에 옆에 3시, 그 다음에 뒤에 6시 다시 돌아오실게요. 12시, 3시, 6시 한 번 더. 자, 이런 식으로요 한 10번 정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무릎이 너무 아프다 하시는 분들은 횟수를 줄여서 뭐 3번이나 한 5번 정도 해주시고 바꿔주실게요. 자, 이 정도 했으면 우리 이제 반대발도 해볼게요. 무릎을 굽혀주시고, 자, 반대발로, 자, 12시, 9시, 6시, 다시 12시, 9시. 자, 이 운동은요, 이게 우리가 협응 운동이라고 그러거든요. 방향을 이렇게 다양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밸런스도 잡지만 내가 계속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기능에, 그러니까 즉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에요. 재밌으시죠? 네. 그렇다고 막 이것도 마찬가지로 막 이렇게 춤추시면 안 되세요. 균형감, 안정감이에요. 딱 잡으시고 이런 식으로 운동해 주시면 되세요. 자, 오늘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들 발목부터 무릎 그리고 엉덩이 운동까지 알려드렸는데요. 굉장히 재밌고도 그리고 효과적인 운동도 알려드렸어요. 자, 우리 근육은 일주일에 2번은 운동을 해줘야지 기억력을 가집니다. 좀 귀찮으시더라도 근데 팔팔한 무릎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은 시간을 내주세요.